16년 전에 버스 기사부터 시작을 했고 처음 월급으로 제가 120만 원을 받아요. 예, 첫 월급을. 근데도 행복했습니다. 네, 그냥 뭐 운전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버스 운전하기 쉽잖아. 사회에서 보는 직업에 대한 편견. 제 버스를 타고 계신 손님들이 기사님이 굉장히 젊으시네요. 버스 면허 딴 지 얼마나 됐어? 불안한데. 바로 뒤에 앉아가지고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아침에 사고 한 건 나고 저녁에 사고 한 건 나고, 그러니까 이게 사고 수습하다가 하루가 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맨 뒷좌석에서 오바이트 하시는 분, 실례하시는 분들, 심지어 뭐 대소변까지 또 안 보이니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약 금전적으로 따지면 한 10억 원 이상의 부채가 생겼고,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사람을 데려다 주고 온다라는 생각보다 이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훌륭한 그런 업적들을 만든 사람도 제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진짜 안전하게 맞습니다. 기사님 최고입니다. 이러면 그날 끝나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16년 동안 운전을 해온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 예, 저는 지금 현재 선진항공여행사라는 전세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윤준식이라고 합니다. 네네,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삼성전자 직원들을 수원에 출근을 시켜놓고 지금 차고지에 버스를 두고 촬영지로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교를 체대를 나왔습니다. 수영 강사부터 시작해서 트레이너, 골프 선수까지 여러 가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운동이라 하면 또 성실한 것과 굉장히 연관성이 많아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든 아니면 제 직업에 대해서 준비를 했던 일이 남들보다 좀 일찍 시작을 한 게 지금 전세버스를 하게 된 일까지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하나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체육대학을 졸업을 하려면 그래도 제가 잘할 수 있는 운동 몇 가지에 대한 자격은 또 취득을 하고 졸업을 하면 이제 졸업 이후에 진로도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돼서 수영, 웨이트 트레이닝, 그 다음에 골프, 이렇게 세 가지를 하다가 저희 부친이 버스 운전을 하셨었어요. 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아버님이 관광 갔다 오시면은 내려와라, 버스 청소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어머니랑 상가에 가서 바켓스에 물 담아가지고 걸레 들고 항상 아버님 그 관광 다녀온 차를 청소를 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청소도 하기 싫고 아버지가 버스 기사라는 게 좀 창피했었어요, 사실은. 내가 크면 이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속으로. 그 분당에서 제가 오래 살았지만 아버지 버스가 지나다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다가도 고개를 숙이고 다녔었어요.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죄송하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참 생각도 깊지 못했던 것 같고, 29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운동이라는 남들 가리키는 직업보다는 버스를 한번 배워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상당히 매력 있는 직업일 수도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입문을 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16년 전에 버스 기사부터 시작을 했고 처음 월급으로 제가 120만 원을 받아요. 근데도 행복했습니다. 버스 이 큰 핸들 잡고 이렇게 막 한 손으로 핸들 이렇게 돌리고, 운전을 워낙 좋아했었어요. 저녁에는 또 서울 강남까지, 삼성동까지 나가서 개인 PT도 하고 했었어요. 집에 오면은 12시 넘고 다음날 새벽에 또 5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때는 젊어서 좀 버텼던 것 같아요. 사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을 때도 너무 많았어요. 사회에서 보는 직업에 대한 편견. 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나가면 제 버스를 타고 계신 손님들이 기사님이 굉장히 젊으시네요. 젊어서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버스 면허 딴 지 얼마나 됐어? 한 1년 됐습니다. 그러면 불안한데. 바로 뒤에 앉아가지고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왜 이렇게 운전을 하지?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것도 제가 귀에 담고 못할 정도로 긴장을 많이 했던 상태라, 이제 끝나고 나면 내가 저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운전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항상 그때마다 저한테 큰 도움이 되신 분은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신세한탄도 많이 하고 이해를 못 했었는데,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 아버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워지더라고요. 왜 아버지가 저한테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게 지금은 이제 많이 제가 이해가 돼요.
120에 박봉이고 월급도 크지 않았고 대단한 직업도 아니었지만 또 와이프가 하다 보면 잘 될 거고 좋아질 거고 항상 그렇게 저를 위안을 해줬었어요. 뭐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제가 사고가 나서 돌아와도 뭐 큰 사고는 아니어도 뭐 버스 옆에를 긁는다던가 접촉사고가 생기면 그런 부분도 회사에 알리면은 혹여나 제가 기사 생활을 하는데 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알리지 않고 뭐 선배 기사들한테 물어가지고 막 수리도 해오고 막 그런 적도 많았었어요. 제 사비로. 예. 단순한 그냥 운전 업무만 하다가 나이도 젊고 일에 대한 그 배움이 조금 빠른 편이어서 이 배차 업무도 제가 보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배차 업무를 시켰을 때도 뭐 흔히 얘기하는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도 전혀 솔직히 다루지 못했었어요. 그 사무 업무를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학원을 다니면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걸 다 배웠어요. 운전하고 저녁에 또 그 직업 전문 학교 같은 데 가서 사무 보조할 수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배차랑 운전을 같이 겸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대기업의 인사팀이나 구매팀 담당자를 통해 가지고 전세버스 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차근차근 단계를 밟은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영업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훨씬 영업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고수분들도 많지만 참 밑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특히나 버스 영업이라는 거는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데 행정실에 수없이 찾아갑니다. 명함 한 장 들고. 그렇게 해서 매일 얼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제 바운드리, 제 지역 안에서. 수십 번 가다 보면 견적 요청이 오고 학생들 현장 학습이라든지 수학여행이라든지 수련원 활동 가는데 저희가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버스로. 엄청나게 학교 영업을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저희 회사가 분당에 있는데 판교벤처밸리가 교통시설이 확충이 안 돼 있고 그때는 판교역도 없었고 버스 노선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아침에 버스 혹은 지하철, 자가용 혹은 저희 같은 전세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십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려면 저희 업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배웠던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로 허술하고 볼품없지만 저희 회사만 알릴 수 있는 임팩트 있게 만들어서 제안서 하나 들고 명함 하나 들고 엄청나게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일에 대한 자신감도 쌓이고 준비를 해서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운수업이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어제도 아침에는 저희 버스가 테슬라를 접촉하고 오후에는 저희 차가 테슬라한테 접촉을 당했어요. 아침에 사고 한 건 나고 저녁에 사고 한 건 나고, 그러니까 이게 사고 수습하다가 하루가 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뭐 인사사고나 인명사고는 없어서 차량만 고치면 되는 경우이기는 하지만 그 보험 이력이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 요즘은 또 인적 자원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하고 온 이유가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경영하는 입장인 제가 매일매일 버스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약 금전적으로 따지면 한 10억 원 이상의 부채가 생겼고, 코로나는 너무 장시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한눈을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안 했던 주식도 해보고 코인도 해보고 유튜버도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해서 제가 또 체육 전공을 해서 골프를 오래 했었으니까 골프 관련된 컨텐츠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굉장히 딴 시선으로 눈을 많이 돌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그냥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땀 흘려서 돈 버는 게 가장 값어치 있다?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다 의미가 없었던 것 같고 저한테 큰 소득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코로나 팬데믹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면 저는 사실은 이 업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봄부터 다시 시즌이 시작되고 각종 학교들이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재개하는 바람에 또 관내에서 입지가 굵은 저희 회사가 지금 약 한 40여 개 이상의 그 초등학교, 중학교와 계약을 다 해서 약 12월까지는 지금 눈, 코, 뜰 새 없이 계약이 풀로 다 차 있는 상태예요. 약 한 3년 만에 굉장히 지금 부푼 기대감을 갖고 또 시즌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제는 저는 잘 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10억이 정말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얼마든지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프레셔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자연재해에 대한 수능을 똑같이 버스도 해야 돼요.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왔을 때 앞에 승용차들이 엉켜 있거나 못 가고 있으면 버스도 꼼짝달싹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30분 만에 갈 수 있는 통근거리도 7시간으로 운전한 적도 있고, 그렇게 장시간 운전을 했을 때 그 피로감이라든지 화장실도 못 가고 대안이 굉장히 부족하죠.
많은 분들이 자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잖아요. 졸려요. 근데 버스에는 요만한 창문 하나 환기구뿐이 없어요. 배고픔과의 싸움? 밥 먹고 나오면 졸려요. 히터 따뜻하게 틀어놓으면 졸립니다. 물 먹으면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기사님들은 물도 못 드세요. 맨 뒷좌석에서 오바이트 하시는 분, 실내 하시는 분들, 심지어 뭐 대소변까지도 안 보이니까 그런 것들도 다 기사님들이 치워야 됩니다. 누가 치워주는 분은 없습니다. 앞에까지 또 냄새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다 내리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쩌다가 있는 일이고 거의 그런 분들은 요즘은 없습니다. 예, 다들 깔끔하고 깨끗하게 또 버스 사용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뭐 고충은 수도 없습니다. 정말 그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말 한마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진짜 안전하게 맞습니다. 아, 기사님 최고입니다. 이러면 그날 끝나는 거예요. 예. 그분은 약간 아드레날린도 막 높아지고 약간 이렇게 업돼서 졸음운전도 안 하고 신나게 신명나게 뭐 그렇다고 더 빨리 운전하는 게 아니고 더 즐겁게 그 승객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훨씬 더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16년 동안 운전을 해온 사람으로서. 근데 그냥 뭐 운전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버스 운전하기 쉽잖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랬어요. 제가 그냥 단순히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사람을 데려다 주고 온다라는 생각보다 이 안에는 삼성에서 뭐 스마트폰을 만든 개발자도 있을 거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훌륭한 그런 업적들을 만든 사람도 제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약간 이 자부심이 들더라고요. 제가 16년 전부터 태우고 다녔던 그 학생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중학생도 있을 테니까 뭐 지금은 애 낳고 뭐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제가 푸웅이나 그런 현장학습을 가면서 더 즐겁게 갈 수 있게 그 가는 길을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굉장히 수없이 되뇌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 순간만큼 끌어주는 사람이다. 직장인들 굉장히 고단해요. 아침에 축 처져가지고 버스 탑니다. 타자마자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없어요. 다 등에 기대고 자고 뭐가 그렇게 힘든지 다 이제 밝은 표정도 아니고 어두운 표정도 아니고 다 해결되어 있는 표정인데 내가 이 사람들을 잘 수 있게 운전한다. 여름에는 적절한 온도로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게 에어컨도 껐다 켰다 해주고 겨울에는 두꺼운 외투 입고 타니까 바깥에는 춥지만 또 안에 들어오면 너무 덥지 않게 히터도 껐다 켰다 조절해주고 마지막 정류장에서 사람들 다 타면 불도 다 끕니다. 도착할 때까지 편안하게 주무세요. 제가 그렇게 끝까지 편하게 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전을 하겠습니다. 속으로는 그런 마음 갖고 운전을 해요. 이 룸미러로 봤을 때 주무시던 분들이 도착지에 딱 일어나서 내리면서 저한테 감사합니다 기사님 수고하십시오 하면은 그 새벽에 나왔던 피로가 다 풀립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이 올라오면서 고사리 손으로 기사님 감사합니다 뭐 껌 주고 하면 그게 막 그 몇 년 동안 쌓아왔던 힘듦이 한 번에 다 이렇게 다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